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촌 파고다학원 토익 대표 강사 천성배입니다. 자, 이렇게 3월 11일 논란 종결 특강으로 다시 인사드리네요. 시험 어떠셨나요? 아마도 시험 보신 분들이 챙겨보실 것 같은데요. 자, 시험을 안 보셨어도 혹시 이거 클릭해서 들어오셨다면 또 다가오는 토익 대비로 좋은 포인트들 준비했으니까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챙겨보시면 또 추후 공부하실 분들도 큰 도움 되실 거예요. 자, 이번 3월 11일 토익 난이도 한번 보시죠. 네, 난이도는요, 딱 계단식 난이도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파트별로 점점 어려워지는 느낌의 RC였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파트별로 조금씩 어려운 느낌인데 사실 제가 이제 난이도를 하라고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난 지금 막 죽을 뻔했는데 말이야. 하라고 난이도가? 말도 안 돼.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저 매달 토익 시험 보잖아요. 저는요. 그죠? 엄밀히 말하면 이 정도는 파트 5가 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후하게 쳐주면 중하. 까지도 뭐 갈 수 있는데 좀 괜찮았어요. 평이했고 6는 그래도 좀 시제가 나름 까다롭게 길게 보는 흐름의 문제가 나왔고 문장 삽입이 좀 어려운 편이었어요. 그래서 중. 그다음에 이제 파7은 뭐 난이도가 보통 쉬운 회차 이제 찾기 쉽지 않죠. 상이었는데 텍스트 양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길이감이 좀 긴 것들 위주여가지고 시간적으로 좀 쫓길 수 있는 그런 토익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7은 뭐 난이도가 높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7이 제일 높고 6, 5 순으로 난이도가 되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제가 오늘 이제 리뷰 영상이니까 총평 겸 리뷰 영상이니까 파트 5, 6 쪽으로 좀 포인트를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시면서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 이렇게 풀었어야 되고 하는 거 이제 스텝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준비한 거부터 보실게요. 자, 이게 지금 있잖아요. 네, 사실 토익 공부를 좀 체계적으로 하신 분들은요. 이 빈칸 뒤에 이 숫자 이거 보는 순간 보기를 딱 봤을 때 벌써 이걸 찾기 시작합니다. 이거 숫자 수식 부사 문제 나왔구나. 이런 느낌이 딱 온단 말이죠. 그죠? 이게 이제 웃음이 떠나지가 않는 거야. 이걸 보면 토익 공부 체계적으로 하신 분들은 이놈 나왔구나라는 생각으로 딱 쳐준다고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걸 보는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이런 애들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시야가 좀 있으셔야 되는데 토익에서 굉장히 숫자 수식 부사라고 해서 숫자 명사 앞쪽에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부사들이에요. 일단 대략 시리즈가 있죠. 이 얼마나 논리 구조가 잘 어울리겠어요? 대략 30명이. 대략 50개가, 대략 70%, 뭐 너무너무 잘 어울리겠죠. 마찬가지야. 뭐뭐가 넘게, 뭐뭐보다 적게. 50명보다 넘는 사람들이 왔다. 50명보다 적은 사람들이 왔다. 이런 논리 구조가 또 사람 명사, 숫자 명사랑 잘 어울릴 수밖에 없겠고요. 최대 뭐뭐까지. up to 70%이라고 하면 최대 70%까지, 그죠? 최대 50명까지 수용 가능한 방이다. 뭐 이런 거라든지. 적어도 마찬가지로 단지, 그죠? 우리는 단지 3개의 뭐 의자가 필요하다. 딱 그런 식으로 해서 3 chairs 앞에 only나 just 붙는 거.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숫자 수식 부사라고 해서 숫자 명사를 봤을 때 앞에 딱 집어줘야 되는 전형적인 토익 유형이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뭐 분석할 필요도 없이 딱 보는 순간 이런 게 떠오르시고 오버 딱 체크하시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거든요. 뭐 조금 미심쩍다 하면 해석적으로 검토 정도만 해보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달에 하루에 요만큼 오일이 넘게 제작을 한 생산을 한 이 회사는 뭐 이렇게 되면서 해석적으로도 적절하다 보시는 거니까 넘어갈 수 있겠죠.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절대 잊지 마세요. 이게 잘 나옵니다. 주기적으로. 이번만 나오고 땡이 아니라 계속 토익에서 매해 출제하고 있는 유형이에요. 자,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갑니다. 두 번째 문제요. 자, 이게 아주 전형적인 문제고, 동사 문제가 보통 파 6가 좀 더 많이 나오는 게 토익 시험인데, 이번에는 파트 5에 무려 2문제의 동사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하나 제가 제시를 했고요. 조금 이따 가다 보면 한 문제가 더 나올 겁니다.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토익에서의 동사 문제를 일단 수태 시제 순서로 푼다. 이게 정석이죠? 자, 일단 보시겠습니다. 여기 빈칸에 들어갈 게 어떤 건지 생각을 해보시면, 보통 보기가 동사인 것과 동사 아닌 걸 좀 섞어주는 게 토익이기 때문에 일단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부터 체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지난 6개월 동안 어떠한 회사가 나오고요. 그 뒤쪽으로 보니까 동사가 이 빈칸 빼고 봤을 때 뒤쪽에 동사가 더 이어진 바는 없어요. 이건 분사죠, 그죠? 새롭게 디자인된 모델 분사고 동사가 없어. 동사 어딘가 있어야 되거든. 그럼 빈칸이 확실하게 동사 자리다라는 걸 좀 봐줄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보기 중에 일단 동사가 아닌 거 소거시켜야 되고요. 이 ing 형태는 동명사거나 분사이기 때문에 동사 아닌 것으로 일단 소거시키고, 자, 동사인 게 저렇게 3개가 있어. 뭘부터 먼저 본다고요? 수일치 봅니다. 주어 동사 간의 수일치. 자, 주어가 단수 주어잖아요. 한 회사잖아요. 그러면 are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is가 돼야지 are가 되는 이상은 수일치가 맞지 않겠죠. 그래서 B번도 수일치적으로 제껴내시면 A번과 D번이 남은 상황인데요. 자, 두 개 다 능동태입니다. 그죠? BPP로 끝나는 게 A번, D번 중에 없으니까 태에서 할 것이 없고 그럼 마지막에 시제까지 가는 경우인데,
자, A번 이거 아시죠? Happy Feel은 현재 완료 시제고요. D번은 현재 시제입니다. 자, Part 5는요. 사실 시제까지 가게 되면 문제가 쉬운 게 한 문장밖에 지금 문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문장 안에서 시제 단서를 구체적으로 딱 집어줘야 돼요. 그래야 정답이 복수가 안 되거든요. 정답이 딱 하나만 나와야 되는 게 토익 시험이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걸 딱 보시면 시점 단서, 시제 단서가 있다는 거 캐치가 되겠죠. 자, 지난 6개월 동안이랍니다. 그러므로 현재 시제로서 얘기할 수는 없는 맥락이고요. 지난 6개월 동안,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기간을 담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뭐뭐 해 오고 있다라는 현재 완료 시제가 쓰이기에 굉장히 적절한 논리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이 회사는요, 캠페인에 초점을 맞춰오고 있다. 집중해 오고 있다. 현재 완료 시제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뭐뭐 해오고 있다니까 굉장히 잘 어울리는 시제 단서가 되면서 이런 거 체크하셨다가 역시 이렇게 되면 현재 완료가 맞겠지라는 생각으로 처리하시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시제까지 가기는 갔는데 그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아주 전형적이었죠. 자, 다음은 3번 문제 해봅시다. 복합명사 문제가 이번에 오랜만에 나왔어요. 자, 이거 아시죠? In spite of는 전치사 표현이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a production blank in the third quarter 나오고 쉼표니까요. 이 쉼표까지 봤을 때 지금 뭔가 구조가 끊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전치사가 있으니 뒤에는 명사가 나오면서 이 구조가 끝나야 전치사구가 성립이 되는 건데 이게 있잖아요. 생각보다 이게 중요했던 거지. 이 어를 보는 순간 이 뒤에 왔어야 될 게 이거다라고 좀 찝혀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아시죠? 어나 언 뒤에는요. 반드시 가산 단수명사가 와야 되죠. 근데 이 production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얘는요. 불가산 명사입니다. 자, 아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보통 우리가 production이라 그러면 생산이나 제작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가산 명사로 쓰일 때 해석이고요. production이 엄밀히 말하면 가산 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뜻은 뭐냐면 영화라든지 연극 같은 거 있죠. 영화나 연극의 제작, 연출, 자, 그런 거 얘기할 때는 가산으로 취급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어떤 뭐 이렇게 개수 낱개가 있는 것에 대한 수량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전히 월간 목표량보다 낮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딱 봐도 연극이나 영화 얘기하는 스토리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의 프로덕션은 딱 봐도 뭐야? 어떤 제품 이렇게 낮게 개수가 있는 제품, 상품의 개수 이런 거 보시면 제품 따위의 어떤 제작이나 생산을 뜻하겠다. 영화, 연극의 제작, 연출 뜻하지는 않겠다. 이런 느낌이 오죠. 그러면 여기서 프로덕션은 불가산 명사라는 거야. 그럼 어디에 올 수가 없죠. 자, 그렇다는 것은 어디에는 반드시 가산 단수가 와야 되는데 그게 어디 있어야 한다는 거야? 여기 빈칸에 가산 단수가 들어와야 이 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앞에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가산 단수 명사를 고르면서 결과적으로는 production과 합쳐지는 명사니 복합 명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네 개 중에서 가산 단수 명사는 B밖에 없으니까요. 이거 골라주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해석과 구조상으로 봤을 때도 생산 증가가 되는 거죠. 제작 증가, 3분기에서의 뭐 이렇게 되는 거라서 뭐 구조도 좋고요. 자, 얘는 참고로 동사도 되지만 지금처럼 명사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두 품사 다 된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increasing은 얘는 뭐 동명사로 쓰일 때도 일단 가산명사가 아니고요. 그리고 분사로 활용이 된다 쳐도요. 그렇게 되면 이제 production이 뒤에 명사가 돼버리니까 분사 관계도 이렇게 명사가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맞지 않죠. 그래서 여기까지 명사를 가산 단수로 끝내기 위해서는 B라는 장치가 필요했던 거예요. 가산 단수 명사로. 자, 이렇게 정리해 보고요. 자, 다음 4번 문제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오랜만에 나왔죠. 자, once의 역할. 자, once가 보통 토익에서 좋아하는 거는요. 여긴 지금 제가 명사, 수식, 부사, once 이렇게 써놨지만 사실 once가 토익에서 많이 나오는 건 접속사로서의 역할이 더 많이 나와요. 일단 뭐뭐 하면, 일단 뭐뭐 했으니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부사로서의 once가 나왔는데 자, once는 부사일 때의 뜻이요. 한때, 과거 한때 뭐뭐 했었던 이런 느낌의 부사입니다. 제가 일단 쓰여지는 경우를 좀 보여드릴게요. 예시를 좀 준비했는데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한때 기자였었다. 이런 거. 자, 이 레스토랑은 한때 예전에 카페였었다. 자, 이 극장은 한때 예전에 가장 큰 것이었다. 이 도시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once는 뒤에 이렇게 명사를 좀 수식을 하면서 한때 과거에 뭐뭐 했었던 이런 뜻을 만들어내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알고 보시면 자, 이만큼의 크기의 뭐 이런 가든이 한때는 가장 큰 공원이었다. 이 지역에서 이렇게 되는 거라 이 역할을 이해하시고 문제 보시면 once 들어가기 구조적으로도 그냥 해석적으로도 아주
적절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명사구 명사 덩어리를 수식하면서 한때 뭐뭐였었다 이런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부사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once 다른 역할도 좀 찝어드릴까 해요. 여러분이 또 나중에 토익 대비로 공부를 더 하실 수 있으니까요. once는 부사일 때 사실은 이 뜻도 굉장히 많이 쓰이지만 하나 더 적어드릴게요. 한 번이라는 뜻의 부사로도 엄청나게 많이 활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한 번 once고요. 두 번은 twice고요. 세 번은 three times고요. 그죠? 그런 거기서 once 한 번, once a month 한 달에 한 번. 이런 어떤 표현으로도 많이 써 출제가 되는 게 once예요. 그래서 요 해석까지도 가져가시면 좋고요. 지금은 이제 과거 한때 뭐뭐였었던 요 역할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로 또 포인트 이어가도록 하죠. 네, 이거는 뭐 예고했던 그대로였죠. 자, 이 문제는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안정적인 저의 예상이었어요. 저 아주 그냥 예상이라 할 것도 없는 매달 나오는 평이한 아주 문제 유형이었다는 거죠. 보기가 접속사, 전치사, 접속부사가 섞여서 나오면 무조건 품사적인 구별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보기에 있는 거 한번 하나씩 볼게요. rather라고 하면 일단 이제 부사로, 그죠? 차라리, 뭐 오히려, 아니면 상당히 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자, instead 역시도 부사입니다. 해석은 많이 아실 거예요. 대신에, 자, while은 접속사이죠. 뭐뭐 동안에나 뭐뭐한 반면이고요. yes는 이제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부사 역할이 있고 이제 등위 접속사의 또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괄호 열고 자 이렇게 써놨죠. 등위 접속사는요. 문두에는 쓰이지 못해요. 이 앞에 뭔가와 뒤에 뭔가의 그 병치 구조, 앞에 거와 뒤에 거의 같은 구조를 이어준다고 하는데 요거는 참고로 좀 말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추가 예시를 좀 준비했습니다. 이런 게 예의 역할이거든요. 등위 접속사 yes는 이렇게 쓰인다는 거 한번 보세요. 자, 이것은 좀 작은 차다. 그렇지만 이렇게 번역을 해요. 작은 차이지만 놀라울 정도로 공간이 넓다. 뭐 이런 거. 자, 나는 피곤하다. 그렇지만 나는 잠을 잘 수 없다. 자, 이 칼은 작지만 널찍하다 공간이.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위 접속사는 병치 구조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과 문장을 갖다 잇는 예세 역할도 있겠지만 같은 품사끼리 연결하는 이 형용사와 형용사죠. 이렇게 되는 게 또 등위 접속사 역할이기도 해요. 그래서 등위 접속사 예는 좀 자유롭게 구조를 앞뒤로 같은 구조면 다 이어줄 수 있는 거지. 해석은 뭐 그렇지만 그렇기는 하지만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부사로서 아직 이라는 yet, 그죠? 아직 이런 뜻도 많이 물론 출제가 되지만 요 역할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토익 공부하시는 분이면. 자, 어쨌든 여기는 문두에 못 쓰이는 역할이기 때문에 맞지 않고 그렇다고 부사가 과연 들어갈 자리였느냐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는 지금 구조가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컴마 그리고 나서 새롭게 주어, 동사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완벽한 문장과 완벽한 문장을 연결하려면 접속사 역할이 들어가는 게 맞겠습니다. 그럼 보기 중에 유일하게 접속사가 뭐밖에 없다고? 얘밖에 없으니까요.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C, 금세 나오고 끝나는 문제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팟7이 독해 파트 얘기하는 거예요. 독해 파트가 길고 어려워졌잖아요.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강세가 팟7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게 RC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맞추는 것도 맞추는 거지만 빨리 풀고 넘어가야죠. C 딱 적고 넘어가는 정도. 접속사 자리인데 접속사 하나밖에 없네 하고 딱 넘어가는 정도. 제가 이거 D번은 조금 더 옛 자체가 또 많이 틀리는 유형이기 때문에 추가 정리를 한 거고 막상 우리가 문제 풀 때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안 되고 이거다 이렇게 딱 그죠?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자 다음 포인트 또 이어가겠습니다. 6번 문제죠. 자, 이게 제가 앞에서 그 2번 문제 풀 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동사 문제가 파트 5에 두 문제가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2번에서 풀었고 나머지 하나가 6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보세요. 동사적인 보기 구성이 좀 보이실 거고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스텝 그대로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a finalist가 주어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뒤쪽에 이어진 바가 없으니 여기가 동사 자리가 확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동사인 것을 고를 생각으로 딱 쳐다보는데 네 개가 다 동사는 동사란 말이죠. 그럼 어떤 순서로 푼다고요? 수, 태, 시제, 그죠? 수, 태, 시제. 근데 이 문제는 좀 까다로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수일치를 보는데 수일치는 복수 주어랑 봤을 때 딱히 수일치가 안 되는 게 복수로 성립이 안 되는 건 딱히 없거든요. 그러면 수일치는 패스야. 자, 그 다음 스텝은 뭐였죠? 수 다음에 이제 태를 보는 거였잖아요. 딱 태를 보는데 태는 마지막에 BPP로 끝나면 수동이고 그렇지 않으면 능동이다. 요 원리 원칙을 가지고 가시면 쉬워요. 마지막 두 단어가 BPP면 수동, 그렇지 않으면 능동. 근데 얘는 BPP로 끝났기 때문에 수동태인 거고요.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 A번과 C번과 D번은 그러면 능동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능, 수, 능능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자 구조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것만 봐도 벌써 견적이 나오죠. 목적어가 없다는 거. 얘는 능동이기 때문에 뒤에 딸려오려면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 맞지 않고 수동태인 B가 정답이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태에서 끝나는 문제로 아까 2번 문제는 그나마 시제까지 갔지만 이 문제는 시제까지도 묻지 않았기 때문에
무난하게 태에서 끝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추가적인 포인트로 위에 이런 걸 좀 가져왔거든요. 이 notify는 어휘 문제로도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익혀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notify는요, 능동태일 때는요, 일단 뒤에 사람이 딸려오고요. of 명사가 딸려와서 사람에게 of 명사에 대해서 알려주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자, 이게 수동태가 되면 이 사람이 주어가 되면서 사람이 알림이나 통보를 받는다, 이 of 명사에 대해서 이런 식의 또 해석이 돼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딱 그 구조거든요. 사람이죠. 모든 최종 후보자들, 사람, 어떤 사람에 대한 주체를 얘기하고 있어. 이 사람들이 그들의 셀렉션에 대해서 통보를 갖다, 알림을 갖다가 받게 된다, 받았다 이런 식의 수동관계가 되는 거니까요. 이 뒤에 구조만 보시고도 notify는 어휘에 있어서도 수동태인데 of가 남았다 하시면 notify가 수동이 된 be notified 고르시는 거 되게 유명한 어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문법 문제지만 그런 응용이 될 수 있으니 좀 캐치를 좀 시켜드린 거고요. 제가 이거는 저 게시판 가서 많이 봤어요. 이게 토익 시험 끝나고 후기 게시판 가서 막 올라오는 글들 읽어보면은 이거 뭐 미래가 정답이 아니었냐, 뭐 as of가 뭐가 있었다, 뭐 this morning 있더라, 막 이런 거 막 this after는 있더라 이런 걸 막 토론하고 있는데 사실 시제는 묻지도 않았죠, 그죠? 태 능동수동태에서 끝나게끔 세팅이 되어져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이어가죠. 자, 이거는 이제 명사 어휘 문제였어요. 사실 이번 토익이 엄밀히 말하면 파트 5, 6에서 어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특히 파트 5. 명사 어휘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오늘 리뷰를 하려고 문제를 좀 보니까 그 어휘 문제 할 것이 그닥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닥 많지가 않아요. 좀 쉬운 편인데, 자, 그래도 좀 잘 나오는 조합이 되어져 있으니까 한번 리뷰 한번 해보자고. 자, 여기 지금 위에 정답인 단어를 갖다가 좀 써놨어요. enthusiasm이 정답이었던 문제죠. 한번 이제 각각의 보기를 해석 좀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indication은 징조나 조짐이에요. 이거 제가 명시라고 잘못 해석하시는 분 많이 봤는데 정확하게 징조나 조짐입니다. 그다음 B번 enthusiasm, 열광이나 열정, 열이 좋아서 푹 빠짐 이런 게 enthusiasm이야. 그래서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죠, 여러분. 덕후라는 말 많이 쓰죠. 덕후, 좋아서 푹 빠진 사람이잖아, 어떤 한 것에. 그게 이제 영어로 뭔지 알아서 여기다 써드릴게요. 덕후라고 하는 게 영어로 enthusiast예요. 그러니까 사람 명사를 만들면 그게 덕후예요. 이렇게 마지막에 st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열광하는 사람, 푹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뜻의 명사가 enthusiasm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 belief는 그죠? 믿음이나 신념, 확신, 옳다고 믿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knowledge는 뭐 아시겠지만 지식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해석을 잡아보는데 뭐 그나마 구문 해석에 들어갔으니까 그 부분 좀 번역을 강조를 좀 할게요. 자, 우리가 so 다음에 much 명사 that 이렇게 오거나 so 다음에 형용사 부사 that 이렇게 온다면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혹은 매우 뭐뭐해서 뭐뭐하다라고 번역하는 일종의 구문 표현이죠. 그게 지금 나온 겁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야 돼. 자,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 독자들이, 그죠? readers, 독자들이요, 보여줬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이것을 이 소설에 대해서. 그래서 출판업체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들을 갖다가 뭘로 탈바꿈시키기로 movie trilogy니까 어떤 3부작 영화로, 그죠? 인기가 어땠길래 3부작 영화로 갖다가 바꿔보라고 요청을 했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이 되겠습니까? 그죠? 이 소설에 대해서 독자들이 굉장히 많은 뭘 보여줬다. 징조, 뭐 신념, 지식 이게 아니라, 그죠? 푹 빠짐, 너무 좋아가지고 푹 빠짐을 보여줘서 너무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영화를 만들어 보기로 뭐 요청을 했다. 그죠?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B번 enthusiasm 정답이었던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잘 나오니까 하여튼 기억해 주세요. enthusiasm과 enthusiast 둘 다 많이 나오는 명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이어가죠. 요거 뭐 주격 관계사 오랜만에 또 출제가 됐는데 보통 이제 소유격 관계사가 나오면 좀 더 많이 틀려요. 근데 이번엔 주격으로 나와서 좀 무난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보실게요. 일단 앞에 보시면 자, 이런 엔지니어들로 구성된 팀이요.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넬 코팅을요. 하고 뒤쪽에 동사 개수가 늘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볼게요. 우리가 앞에 지금 명사가 있고요. 자, 여기다 적겠습니다. 이 명사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뭔가 빈칸, 여기 빈칸 들어갈 자리에 뭔가 4개죠. 그 다음에 뒤쪽에 지금 뭐가 이어져 가죠? 동사가 지금 이어져 간다는 거. 요거를 한번 캐치해 보자고. 자, 동사가 뒤에 이어져 간다는 거. 그럼 사실은 이 구조는 뻔한 거예요. 앞에 명사가 있고 빈칸, 뒤에 동사가 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올 수 있는 건 이 중에서 지금 이거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대인이 앞에 명사, 동사를 이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미 본동사가 있는데
동사 개수가 하나 더 늘었다고 하면 중간에 반드시 필요한 건 뭡니까? 접속사나 관계사가 있어야 동사 개수를 늘릴 수가 있다고요. 근데 얘는 접속사나 관계사가 아니니까 탈락이야. 그것은 사실은 뭐야? into도 마찬가지죠.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 개수가 늘면 안 돼요. 탈락이죠? 자, 이 두 개가 남은 시점인데 제가 여기 빈칸만 보고 what은 안 됐다고 바로 제껴낸 이유는 뭔지 아세요? what은요, 그 자체가 명사절 접속사인 것이기 때문에 아니 이런 문법 용어가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쉽게 얘기할게요. 자, 앞에 절대 명사가 있으면 안 돼요. period. 그게 끝이야. 앞에 명사가 있으면 안 되는 게 what입니다. what은 그 자체가 명사를 수반해서 관계절을 만들거나 아니면 명사절 접속사로 활용이 되는 거라서 절대 앞에 명사가 있고 what절 이렇게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앞에 명사가 있고요. 그걸 수식하는 수식절이었기 때문에 what은 이 역할에서 절대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껴내시면 남은 건 대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앞에 있는 선행사가 사물이거나 사람이거나 상관없이 대신 동사 바로 받아서 수식하는 주격관계절 만들 수 있는데 이 선행사가 이제 사물이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that 대신에 뭐 which를 써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죠. which 써도 여기서는 정답 똑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관계사 치고 주격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9번 문제인데 자,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수거적인 문제라고 할 수도 있어요. 명사 어휘 문제인데. 왜냐하면 이제 앞에 in, 뒤에 for 요거랑 결합해서 쓰이는 표현을 갖다가 좀 묻고 있었거든요. 자, 위에다 제가 정답인 단어를 갖다 써드렸어요. in preparation for는요. 뭐뭐에 대한 준비로, 뭐뭐에 대한 대비로 라는 표현이고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보면 이 슈퍼마켓 매니저가 지시를 했답니다. 대절을요. 모든 디스플레이 스탠드가 금요일 밤까지 어레인지 되어지는 것을 주말 세일에 어쩌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금요일까지 이걸 하는 것을 주문했대잖아요. 요청을 했대잖아요. 지시를 했대잖아요. 주말에 있을 세일에 대한 대비로 준비로 금요일까지 하도록 요구했다. 지시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표현이 딱 지금 정답으로 들어가기에 적절했던 거죠. A는 어떤 뜻인지 아세요? 뭐뭐에 대한 답례로 보답으로 뭐뭐와 교환하여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런 교환 보답의 관계가 아니었고요. result는 사실 구조부터 안 맞는 게 많이 아시죠 이거. as a result of로 들어가죠. 우리가 in result for 이렇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구조부터가 좀 맞지 않은 조합이고요. 얘는 물론 in compensation for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in return for, in preparation for, in compensation for는 구조는 다 오케이였어. 근데 이거는 뭐뭐에 대한 보상으로 라는 뜻이 돼버리니까 맞지 않아서 그냥 해석적으로 B번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어휘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10번 문제도 어휘 문제였어요. 이것도 되게 많이 들어오는 패턴이죠. 자, 이 전념하는 헌신적인이라는 dedicated은 전치 수식으로 쓰이면 사람, 특히 그 중에서도 토익 시험이기 때문에 직원을 되게 많이 수식하는 역할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념적인 헌신하는 전념하는이나 헌신적인 그런 직원 너무 잘 어울리는 조합이죠. 전념하는 혹은 헌신적인 서비스 직원, 호텔 직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 논리 구조가 나오죠. 그래서 되게 좋아해요. 자, 지금도 그래서 보시면 어떠한 회사의 이러한 고객 서비스 직원이 그죠? 딱 느낌이 오죠. 고객 서비스 직원이 제공합니다. 전화해 주는 사람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어떠한 도움도 제공해 준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도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도움도 다 제공해 준다라는 거에 어울리는 그죠? 헌신하는 전념하는 이런 식의 C번의 정답이 어울렸던 거고요. 자, A번 inevitable은 뭐예요? 불가피한이죠. 불가피한 직원. 역시 사람과 어울려 쓰기에는 어색하죠. continuous, 지속적이냐. 역시 사람과 어울려 쓰기에는 굉장히 어색한 형용사. 지속적인 직원이, 지속적인 회계사가, 지속적인 강사가 이상하죠. D번은 이거 수립된, 설립된이니까 역시 해석이 어색했죠. 자, 이렇게입니다. 어떠세요? 파트 5 한번 해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번 파트 5는 엄밀히 말해 난이도가 하였다니까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괜찮았어요, 수준이. 자, 그냥 6랑 7 쪽에 좀 강세가 있었는데 파트 6 한번 이어서 가볼게요. 이건 좀 더 어려운 느낌이에요. 자, 6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것은 첫 번째 세트로 출제가 됐었던 기사글 지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기사글 치고 이렇게 길지 않았어요. 파트 6니까 한번 보시죠. 자, 문제 지문이에요. 자, 파트 6는요 아시죠? 반드시 스토리를 쭉 읽어가면서 문제를 푼다. 이 맥락을 전체적으로 꼭 머릿속에 형성해가면서 문제를 푼다.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로 그 포인트가 왜 중요하죠? 문제에 대한 단서가 길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답 근거가 근처에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서 뭐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라든지 마지막에 있는 문제의 단서가 초반에 나왔다든지 이렇게 좀 단서가 길게 갈 수 있는 게 파트 6란 말이죠. 바로 그 점이 부각이 됐던 문제가 이 11번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걸 좀 캐치했다면 굉장히 쉽게 갈 수 있었을 텐데 캐치 못하면 어려울 수 있었어요. 볼게요. 자, 프로젝트 스테이터스라고 해서 어떤 뭐 프로젝트 상태라고 해서 이 기자가 쓴 글이고요. 자, 내용을 보니까 컨스트럭션 크루들이요. 남은 50m 부분 어떤 이런 뭐 페나스키토스 브리지 다리 이름이네. 이런 한 다리에 50m 부분에 남아있는 부분을 갖다가 지연이나 추가적인 펀딩 요청 없이 자, ABCD 보니까 어때요? 뭔가 끝냈다, 끝낼 것이다. 이런 식의 시제 문제가 나왔죠. 자, 제가 이걸 왜 시제 문제라고 단정을 짓느냐? 수일치 봤을 때 복수 주어랑 안 되는 거 없고요. 태를 봤을 때도 전부 다 BPP로 끝나는 거 없는 능동태다 보니까 이건 100% 시제 문제입니다. 게다가 86는 동사 문제 출제하면 시제 내는 걸 좋아하지 태나 수일치에서 끝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6의 성격상 역시나 시제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읽었어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읽었죠. 여기까지 읽었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걸 끝낼 거라는 건지 끝냈다는 건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더 읽어야죠. 빈칸은 공란 놔둔 채 더 읽어야죠. 이걸 꼭 해주셔야 돼요. 6는 정답이 나오지 않으면 에이 모르겠다. 끝낼 거다고 아니 뭐 끝냈겠지 뭐 하면서 찍지 말고 더 읽고 확실하게 근거 파악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해볼게. 예측이 행해졌습니다. 이 부서에 의해서 지난 금요일에. 그러니까 이런 게 뭐야? 에? 시제적인 함정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시제 문제가 나왔는데 바로 뒤에 막 과거 시제가 있어. was made. 그다음 last Friday. 또 과거 얘기죠. 막 이러니까 그래? 그럼 과거인가? 그래서 뭐 과거 적거나 뭐 현재 완료 적거나 막 이렇게 유도가 된 거지. 그래서 86는 단서를 뭔가 단어적으로 찝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진짜 해석력을 테스팅한다라는 생각으로 해석을 잘 잡아보셔야 돼. 네? 봐봐. 이 부분은 뭡니까? 이 예측이 과거에 지난 금요일에 행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측에 대한 얘기지 막상 그래서 이 건설 작업이 앞으로 끝날 거냐 이미 끝난 거냐 이걸 얘기하는 부분이 이 시제가 중요한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어느 부분에 단서가 나왔죠. 여기 이제 뭔가 들어가는 거 문장 삽입이 나왔고요. 그 뒤에 보시면 자, 이 부서는요. 이만큼의 이제 잉여 그죠? 남은 것이죠. 익세스. 이만큼의 금액이 남을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머니는 사용될 거다. 이런 스톰에 의해서 데미지 먹은 그런 장소들, 지역들을 복원하는 데 있어서 사용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죠? 그래서 이 부서가 이런 프로젝트를 맡고요. 결국 어떻게 되죠? 이만큼의 돈을 남길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이 부분이 오히려 어때? 이 컨스트럭션 크루가 그래서 이 작업을 앞으로 끝내게 될 거냐 이미 끝낸 거냐에 대해서 단서가 나온 건 오히려 한참 뒤쪽 이 부분이었죠. 이게 이미 만약에 건설 작업이 끝났다면 이미 이만큼의 금액이 남았다 이렇게 해서 결론이 지어졌겠죠. 근데 아직 안 끝나고 앞으로 끝날 거기 때문에 이게 끝나고 나면 이만큼의 금액이 그럼 남게 될 거다라는 소리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정답은 미래 시제가 되는 게 적절했다는 거죠. 이렇게 좀 널찍하게 흐름을 보시고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자, 이거 아시죠? 문장 삽입은 항상 언제 풉니까? 절대 중도에 풀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만큼밖에 그림 형성이 안 돼 있는데 지금 넣으려 그러면 웬만한 거 다 말되죠. 이런 난관에 봉착하게 돼요. 시간은 시간대로 허비하면서 뭔지 모르겠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이것도 말되고 저것도 말되고 이거 절대 하면 안 돼. 문장 삽입 맨 마지막에 푸는 거야. 전체 그림이 들어가 있을 때 중간에 여기선 그래서 이 말이 들어가는 게 맞겠구나. 다른 것들은 상관없는 전체 흐름에 맥락이구나. 모순이구나. 이런 게 보일 거라고. 그러니까 일단 흘리셔야 돼요. 자, 그럼 13번 쪽으로 먼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실게요. 이건 이제 지시어 문제가 나왔는데, 자, 우리가 그래서 이 부서가 이만큼의 돈을 남기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돈 중에 이것이, 자, 이게 파식스가 또 좋아하는 지시어 문제. 여기 한 지문에 파식스가 좋아하는 문제 다 나왔죠. 시제 문제, 지시어 문제, 접속부사 문제. 그 탑3, 파식스가 좋아하는 탑3 유형이 고스란히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제 예상대로. 자, 그럼 어때? 여기 지금 들어갈 이 부정대명사는요. 이게 중요했죠. of the money. 자, money라는 것은 불가산 명사죠. money스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되게 쉬웠다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couple of라는 표현과 several of, many of 이런 표현들은요. 다 뒤에 명사가 뭐가 돼? 복수 명사가 돼야 되는 게 이것들의 특징이에요. 여기다 수를 셀 수 있는 개념의 명사가 뒤에 와서 그 중에서 뭐 두어 개 정도가 그 중에서 몇몇 개, 그 중에서 많은 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지금 불가산 명사가 취해졌기 때문에 애시당초 이 부분이 가능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most는요. 이 중에서 유일하게 of 뒤에 두 가지가 올 수 있다. 그 복수 명사가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불가산 명사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most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most of the people 이런 거 와도 돼요. most of the books 와도 되고요.
아니면 아예 지금처럼 most of the information, most of the money 이렇게 불가선명사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만 잘 보더라도 정답이 A로 떨어졌던 문제이기 때문에 파6는 지시어를 좀 해석적으로 뭐가 지칭되는지 찾아봐라 이렇게 유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요거는 좀 문법적으로 치달았죠. 그러니까 좀 빨리 끝낼 수 있었고요. 자, 마지막에 접속부사 연결을 또 보시는데 그래서 이 남은 돈 어디 사용이 될 거래? 이 스톰에 대해서 데미지를 먹었던 그런 지역을 복구하는 데 사용이 되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뭔가 빈칸, 쉼표 이런 게 접속부사 어휘죠. 자, 이 work는요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승인을 받을 때까지 이런 거죠. 아니네. 정확히 얘기하면 이 계약 업체를 갖다가 임명할 투표를 열 때까지는 그죠? 제 마음대로 승인할 때까지는 해버렸는데 정확하게는 계약업체를 임명할 투표를 주최할 때까지는 아직 보류가 될 거다 이런 식의 얘기죠. 그죠?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this work는 뭐예요? 이 남은 돈을 갖다가 여기 복구 작업에 쓰여지게 된다를 갖다가 지금 this work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죠? 자, 이 돈을 이만큼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돈이 이런 쪽으로 사용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아직은 시작되지는 않을 것이다. 확실하게 확정되고 나서 시작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고 나서야 진행될 것이다. 그런 걸 찾을 때까지는 확정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의 맥락이니까요. however의 연결이 맞는 거죠. 그러나 라는 연결을 해줬어야 되고요. Likewise는 마찬가지로 라는 뜻이니까 앞뒤 연결이 안 맞았고 in fact는 사실상 덧붙임을 말할 때 쓰는 거죠. 강조할 때. consequent는 이제 그 결과라고 해서 인과관계 연결이죠. 근데 앞에 걸 이제 원인으로 해서 결과 발생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단 돈이 이런 쪽에 쓰여지게 될 거야. 그러나 아직은 진행이 안 될 거다. 이런 식의 연결인 however가 적절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는 돌아가서 문장 삽입 풀어주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 순서로 항상 푸셔야 시간도 시간대로 아끼고 가장 정확하게 문장 삽입을 뚫어줄 수 있어요. 근데 이번 토익 시험 왜 어려웠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파6가 왜 어려웠죠? 문장 삽입 때문에 이번에 좀 난이도가 높았거든. 근데 문장 삽입이 쉬우면 앞뒤쪽으로 접속부사를 뿌려준다거나 지시를 뿌려준다거나 그렇게 단서 활용을 줘요. 근데 이 문제 보면 아마 느꼈겠지만 접속부사가 뒤에 있다거나 지시어가 막 지칭되는 게 있다거나 해서 떨어지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런 문제일수록 전체를 읽고 돌아갔을 때 어떤 해석이 과연 어울리겠느냐 적절하겠느냐를 캐치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A번 어떻습니까? 이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이 이번 주에 주어지기로 예정되어져 있다. 이미 어때요? 건설이 조만간 끝날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승인이 뭐 한참 전에 되었을 얘기죠. 그러니까 승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맞지 않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B번 어떠죠? 놀랍게도 따뜻한 겨울이 놀라울 정도로 따뜻한 겨울이 이 일이 어떤 방해나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가능케 해줬다라는 말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요 사이에 끼면 굉장히 적절한 말이죠. 왜냐하면 애초에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딜레이나 추가적인 기금 요청 없이도 잘 제때 끝나게 될 거다. 그래서 이 예측은 지난주 금요일에 행해진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추가 딜레이나 이런 거 없을 거란 예측이죠. 행해졌고요. 이게 지금 뭐야? 놀라울 정도로 따뜻한 겨울 날씨 때문에 아무런 방해나 중단이나 특이사항 없이 잘 끝나게 가능케 해줬다라는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서 왜 딜레이나 추가적인 펀딩 요청 없이도 잘 끝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할 수 있으니까요. 요건 요 시점에 들어가면 좋겠죠. 그 다음 뒤에서부터는 좀 다른 화제 전환을 하고 있고요. 이 부서가. 그래서 이만큼의 돈이 남을 것이다. 그래서 뒤쪽의 연결이 좋았다기보다는 그냥 전체 흐름상 굉장히 좋았을 문맥이 삔니다. 요건 정답 처리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 C번. 자, 방법이 없다는 거야. There's no way to speed the construction up at this point라고 해서 이 시점에서 건설을 빨리 할 방법은 없다는데 건설 갑자기 지금 빨리 끝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니죠. 얘기가 전혀 전체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말이고요. D번. 지역 거주자들은 표현했습니다. 불만족을요. 이 소식에 대해서. 아니, 제때 제대로 추가 요금이나 추가적인 펀딩이라든지 아니면 딜레이 없이 끝날 거라는 건데 왜 불만을 토하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말이 맞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문장 삽입은요. 이런 이상한 뭐 통하지도 않는 전략 이런 거 자꾸 적용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흐름만 잘 이해하면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전체 다 읽고 나서 보시면 너무 말이 안 되네. 혹은 전체 문맥과 상관이 없네. 완전 모순이네. 이런 것들이 딱딱딱 썩어대면서 딱 남는다고. 이번 파6가 이 성격이 되게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파6가 정석적으로 공부가 되신 분들은요. 잘 하셨을 파트 6고 그렇지 않으신 분은 막 스킬적인 거 적용도 안 되는 거 막 집어넣고 하다가 안 통하고 토익 망하고 이렇게 됐던 회차죠. 자, 다음입니다. 다음 지문 하나 더 준비했어요. 자, 15번에서 18번까지 준비했고 이번에 이메일 지문인데요. 문제랑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직원들에게 내가 포함을 했다. 똑같아. 계속 읽으면서 이렇게 쭉 진행을 하는 거죠. 자, 내가 포함을 했습니다. 이러한 버전을요. 우리의 기업의 차량 정책.
그래서 뭔가 이제 버전 앞에서 수식할 만한 형용사들이 막 나와 있어요. 수정된 버전, 이전 버전, 귀중한 버전, 펜딩은 보류 중인이나 계류 중인이죠. 그런 버전을 갖다 첨부했다, 포함했다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be aware that 확실하게 하십시오. 뭐 알아주십시오. 알아주십시오. 정확히 알아주십시오. 명심해 주세요. 직원들이요. 여전히 필요로 할 겁니다. 그들의 운전면허증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회사 차량을 요청하실 때는요. 그리고 비즈니스 목적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흐름이 이어져 있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요. 이 회사의 차량 정체를 갖다 좀 명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셔야 되고 절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니 그러면 당연히 어떤 버전을 첨부해 드렸어요가 맞겠어요? 최근 버전, 가장 최근 버전,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버전 이런 쪽에 얘기했죠. 그래서 수정된 버전을 첨부해 드렸어요. 요거는 괜찮겠는데 이전 버전을 첨부를 왜 했겠어요? 그죠? 지금 현재 정책을 반영하고 있는 걸 얘기를 해줬어야, 첨부를 해줬어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흐름이죠. 귀중한 버전이 이 조합 자체가 맞지 않았고 펜딩, 계류 중인, 보류 중인 버전 역시 아니었겠죠. 현재 지금 쓰여지고 있는 버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어요. 첨부, 포함시켜 드렸어요라는 거는 이 정도 수정된 요게 가장 최근 버전을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해석이니까요. A번이 정답이겠다라는 느낌으로 좀 정리했어야 되고 자, 또 나왔습니다. 접속부사 어휘요. 자, 이 initially는 처음에는, 최초에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최초에는, 처음에는 뭐였다. 훗날은 뭐다. 이런 식의 연결할 때 많이 쓰고 accordingly는요. 그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여라는 뜻이고 얘는 중요한 게 그렇기 때문에 이 앞뒤의 연결을 인과관계를 갖다 연결한다라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despite this는 이것에도 불구하고 if not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해석적인 부분 보시면 어떻게 되죠? 꼭 운전면허증 제시하셔야 될 거고요. 자, 그들은 비즈니스적인 목적으로만 이 회사 차량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빈칸 어쩌고 자, 이 회사 직원들만이 회사 차량을 운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절대 개인 용도로는 대여 임대가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앞뒤 연결에 적절했던 것은요. 자, 반드시 운전면허증 제시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비즈니스 목적으로만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에 따라서 혹은 그러므로 그에 상응하여 이런 뜻이죠. 여기서 좀 그러므로의 느낌이 강했어요. 그러므로 이 회사 직원들만 운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절대 개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 흐름에 B번이 정답이었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therefore가 들어갈 수 있으면 accordingly가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접속부사적으로 인과관계 만든다는 특징이 있으니까요. 그게 지금 출제가 됐습니다. therefore 대신에 accordingly가 오랜만에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제 또 이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직원들은요. 이거 adhere to는 고수하다입니다. 이거 따라 두시면 좋아요. 자, 고수하셔야 됩니다. 모든 도로 규정들을 그리고 보고서를 갖다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차량을 사용한 이후에 자, 추가하여 덧붙여서 모든 직원들은 또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차량들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요. 요게 지금 동사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굉장히 능동성 형태는 아예 외우느라고 할 정도로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자, 이 require 시리즈가 지금 동사로 나와져 있어요. 물론 여기는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최소한 나는 동사가 아닌 아까 했죠. 동사가 아닌 뭐 ing 정도는 제낄 수가 있겠습니다만 얘들은 다 동사 역할을 하죠. 자, 수일치를 보니까 staff members랑 복수랑 수일치가 다 맞아떨어져요. 그럼 te라는 부분에서 이제 결판을 내보실까요? 자, BPP로 끝나는 거 요렇게가 이제 수동태죠. 얘는 BPP가 아니니까 능동태입니다. 근데 require 같은 경우는 태의 특징이 딱 정해진 게 능동태일 때는요. 목적어부터 오고 투부정사가 와서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는 것을 요구하다, 필요로 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얘는 수동이 되면 be required 투부정사로 투부정사를 바로 받습니다. 이 특징이 있다고. 그러면 얘 require 같은 경우가 뒤쪽에 지금 투부정사 바로 받으면서 들어가는 구조를 딱 봤다 하시면 아, 이건 수동이 될 수밖에 없구나 이 느낌이 왔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두 개가 남는 시점에 수동을 차이를 이제 마지막에 뭐죠? 수태 다음에 시제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동사 문제가 이번에 얼마나 많이 나오고 매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느껴져요. 특히 8식세에서는 또 뭘 묻고요? 시제를 묻는다기 때문에 굉장히 전형적이에요. 딱 토익 유형에 맞게 공부하신 분들은 아주 잘하셨을 토익이거든요. 자, 수동태 두 개란 말이야. 그럼 이제 시제 차이인데 이거는 뭐야? 현재 시제니까 일반적인 사실을 말할 때 쓰는 시제겠죠. 아니면 반복을 말할 때 쓰거나요. 자, 근데 이제 이건 뭐죠? had pp는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 완료는 늘 어떨 때 쓰는 거예요? 대과거. 과거보다 더 과거. 과거에 비해서 더 과거일 때만 쓰는 게 had pp예요. 과거보다 더 과거 말하는 상황 아니면 쓰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어떤 과거에 비해 더 과거 말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뭐뭐 하셔야 됩니다. 이 규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모든 직원들은 차량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 요구되어집니다. 필요로 해집니다. 라는 식의 일반적인 사실을 말하는 이제 지침이니까요. 문장이었지 굳이 과거보다도 과거 시점을 갑자기 말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래서 정답 B밖에 안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시제적으로 B.
그 마지막에 문장 삽입이 남았는데 자, ABC를 4개를 놓고 이제 마무리였어요. 자, 이거 마지막에 문장 삽입이 나오면 오히려 굉장히 고마운 문제인 게 어차피 우리가 전체 흐름을 보면서 문제를 쭉 풀어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문장 삽입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아, 이거다 저거다라는 게 찝혀야 되는 게 정상적이죠. 해석을 제대로 잡았단 말이죠. 그럼 어때요? A번입니다. 자, 보고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있을 기계적인 결함들. 기계적인 결함들 혹시라도 있으면 right away, 즉시죠. 바로 즉시 보고해 주십시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반납하고 나면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보고해 주세요. 혹시라도 기계적인 결함이 좀 있으시면 즉시. 얼마나 좋은 연결입니까? A가 정답이었죠. B번이요. 자, 이 보험사는 제공합니다. 인센티브를 직원들에게 자전거를 사무실로 타고 오는 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뭐 차 타고 직장 출근하지 말고 자전거 타고 오자라는 운동 얘기였어요? 전혀 아니죠. 그 다음에 C번. 자, 여행 경비 보고서가 간소화되어졌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뭐 전혀 상관없는 맺은말이죠. 마지막 문장은 뭐야? 전체 글에 어울릴 만한 맺은말인데 갑자기 여행 경비 보고서는 굉장히 간소화, 단순화 되어졌습니다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맺은말이고요. 자, 마지막 D번. 드라이브를 하는 것, taking a drive 하는 것은요 보통 즐겁습니다. 심지어 even when 심지어 비즈니스 목적으로 할 때조차도 드라이빙은 즐겁습니다. 아, 이 뭐야 이게 갑자기, 그죠? 너무 일반적인 문장을 하는 거고 상식적으로도 이상한 문장이죠. 드라이빙하는 게 일로 가는 것도 항상 즐겁대요.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뭐 A번 굉장히 무난했어요. 마지막 나온 문장 삽입은 오히려 쉽게 풀 수 있어요. 해석만 잘 잡으면서 내려온다면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제 시험이 이미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좀 공부할 만한 거리들을 좀 딱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리뷰 수업이라기보다는 그죠? 앞으로 나올 토익에 대해서도 좋은 공부가 됐을 거고요. 자, 이번 3월 11일 토익은 끝났습니다. 그죠? 우리가 끝났고 다음 토익이 또 3월 말, 4월 중순, 4월 말 계속 있죠. 토익 시험 한 달에 보통 2번 있으니까. 혹시 다가오는 토익 시험 대비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요, 요거 간단하게나마 한번 제가 얘기한 것들 복습을 하시고 앞으로 토익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나올 부분이니까 복습 잘 해주시면 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저는 또 다른 특강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요, 신촌 파고다 학원의 천성배 강사였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